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I don't wanna wait to Christmas. 해리 접서. 해피 연말 되세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니까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13번째 월급. 네,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연말정산 안에도 이제 현금, 카드, 보험, 연금 등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부동산으로 연말정산 받기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부동산으로 연말정산 받는 법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일단 월세 세액공제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사회초년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월세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들도 풀옵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오피스텔들이 많아서 이제 월세를 찾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회사 입사해서는 이제 월세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연말정산 할 때 제가 그런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월세를 공제받으려면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신청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종합 소득자는 6천만 원 이하. 이고요. 종합 소득자는 뭐냐? 근로소득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을 말하고요. 두 번째,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월세가 가능하고, 네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랑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주소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주소지랑 같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주거 용도의 건물에 월세를 사는 모든 것들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요즘 일반적으로 짓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있는 기숙사, 그러니까 용도를 기숙사로 해서 짓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월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곳은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고,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혹시 그걸 전세로 한다면 전세대출 같은 게 전입신고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건물들은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도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내가 월세를 구할 때는 그 건축물의 용도도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세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건 홈택스 가면 더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월세를 지급한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현금 영수증이 되든, 혹은 무통장 입금증이 되든, 아니면 요즘 이제 이체하면 그런 내역들을 다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좌 이체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셨다가 그런 것들 다 합하셔가지고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월세는 이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5년 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세 지급액 750만 원 중에 10%, 그래서 75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월세를 750만 원 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월세를 내는 게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네. 그 최대 금액 750만 원이니까 공제되는 10%는 75만 원, 최대 75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최대 12%,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사항이 있는데, 연말정산 몰아주기도 가능해요.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와이프가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도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와이프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에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제 제가 월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금액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월세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임대차 차입금, 그러니까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은 일단은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똑같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내가 주택을 사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조건이 조금씩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이제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조건으로 갔을 때는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거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비거치식, 거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거치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거치를 하고 뭐 주택담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대납을 하는 형태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원리금은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얘를 뭐 비거치식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원리금은 상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고 두 번째는 상환 기간이 똑같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를 하거나 혹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세 번째는 이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똑같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도 공제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봤고요. 이 다음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받기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약통장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건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최대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40%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되지 않고요. 단 주택 청약 조합저축 플러스 아까 설명드렸던 전세대출 이게 다 합해서 최대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동산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뭐 본인이 해당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에 13번째 월급 13월이 아니고 13번째 월급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혹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같이 부동산에 눈을 따요. 바이바이.